자, 그럼 시스컨피그에 대한 소개와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GPIO부터 보겠습니다. GPIO 모듈에서 Ad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설정에 대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GPIO 31번을 녹색 LED로 쓸 거니까 LED 그린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조작하기 때문에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죠. 그리고 핀 타입은 푸시 풀 아웃풋, 플로팅 인풋 기본값 그대로 놓고요. GPIO를 입력으로 쓸 때 글리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일종의 필터, 그것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퀄리피케이션을 쓰지 않고 CPU 클럭에 동기화해서 쓰도록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GPIO는 외부 인터럽트와 연결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엣지, 폴링 엣지나 라이징 엣지, 그 엣지를 트리거로 해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부 인터럽트를 쓸지 말지 결정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GPIO마다 어떤 코어가 조작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CPU1과 CLA, CPU2와 CLA 이렇게 구분해서 코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CPU1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Write Initial Value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설정은 마쳤는데 출력일 때 초기 값을 무엇으로 두겠느냐 그것도 결정할 수 있는데 체크를 하고 로우 LED를 꺼진 상태로 둘 건지 하이 LED를 켠 상태로 둘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설정을 적용할 GPIO 번호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몇 번으로 쓸 거냐? 우리는 하드웨어에 GPIO 31번에 녹색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GPIO 31번이고 그리고 핀 다리로 봤을 때는 66번 핀에 있는 것을 설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PU 타이머 설정해 볼까요? 네, 바로 위에 있네요. CPU 타이머도 add를 해서 설정 하나를 추가하고 여기에 이름을 타이머 0이고 LED 토글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머 0를 쓸 거니까 타이머 0 말고 1번, 2번도 있습니다. 타이머가 3개 있고요. 그리고 에뮬레이션 모드, 에뮬레이터 CCS에서 프로그램을 일시 정지시켰을 때 언제 타이머를 멈추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고요. 다음 1 카운트 한 뒤에 바로 멈추는 거, 그리고 해당 주기를 끝마치고 제로가 되었을 때 멈추는 거, 그리고 CCS에서 멈췄지만 타이머는 계속 돌리겠다. 그럴 때는 run free.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거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라는 기능은 내가 원하는 주기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똑같이 열을 세더라도 전체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숫자를 빨리 세느냐 늦게 세느냐에 따라서 1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테니까. 기본적으로 타이머는 시스템 클럭 200MHz의 역수 5나노세크 단위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때는 분주를 해서 더 느리게 셀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값으로 두고요. 그러면 5나노세크를 가지고 0.2초를 만들려면 주기값, 카운트의 최대값을 얼마로 놓아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시면 4천만이 됩니다. 이렇게 4천만이라는 카운트를 하면 5나노세크 곱하기 4천만 번, 그러면 5, 4, 20 해서 0.2초가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는 체크박스가 3개 있습니다. CPU 타이머 입장에서 나 인터럽트 쓸 거야 하는 체크박스,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줄여서 ISR 이렇게도 부르는 함수 형태의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만들겠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만들도록 체크했으면 아래쪽에 드롭다운 메뉴가 또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지고요. 저희는 나중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있던 Enable Interrupt는
타이머 입장에서 인터럽트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이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CPU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스위치를 연결해 주는 옵션이 Enable Interrupt in PIE, PIE라는 회로가 또 인터럽트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정한 레지스터 초기화 과정을 마친 후에 곧바로 타이머 카운트를 시작할 거라면 여기 스타트 타이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름이 CPU 타이머 언더바 스타트 타이머 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CPU 타이머 스타트 함수입니다. 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시점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레벨에서요. 자, 이렇게 시스컨피그를 사용한 레지스터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코드 레벨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C2000웨어에서 불러온 이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쓰여져 있고 또 세부 디테일은 비워져 있어서 처음에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파일 한번 보시면 메인 함수가 있는 C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부터 보시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API 타입의 그런 코드들을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board.h 그리고 C2000웨어 library.h 이런 것들은 시스컨피그에서 만들어지는 코드를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들 인클루드 하고요. 이어서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고 device init 함수는 클럭 트리 설정에서 저희 200MHz 시스템 클럭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주변 회로에도 클럭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it GPIO는 GPIO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초기화 코드. 그리고 아래쪽에 interrup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interrupt init 모듈, interrupt init vector table. init이라는 거는 initialize라고 해서 초기화죠. interrupt 사용할 때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그 레지스터들을 다 0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네, 그거를 초기화하는 벡터 테이블 초기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드 이닛은 시스컨피그에서 만든 주변으로 세팅들이 코드로 변환되어서 들어가는 곳, 그게 보드 이닛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컨피그에서 카테고리 중에 보여드렸는데 C1000웨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설정들을 하면 이 안에 초기화 코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가 두 개 적혀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텍스트지만 안쪽으로 가보시면 define 된 어떤 기능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럽트를 글로벌하게 최종 단계에서 승인하겠다. 인터럽트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enable interrupt. 그리고 enable real time mode. CCS에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던가 다양한 디버그 이벤트를 칩이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비트를 설정하고 나서 곧바로 while 루프, 보통은 무한 루프라고 부르죠. while 문이 참일 때는 아래 괄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문법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나갔다 올 수는 있어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 루프, 메인 루프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인터럽트가 없을 때 처리하고 있어야 되는 코드들, 그런 것들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무한루프 안에 변수를 하나 넣어서 CPU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곤 하는데요. 백티커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CPU가 무한루프에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변수가 1씩 증가를 하겠죠. 자, 코드는 이렇게 쓰는데 이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될 겁니다. 메인 함수 위쪽에 가서 이 변수를 선언할 건데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 uint 16 언더바 t 네, 이런 타입으로 16비트 unsigned integer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자, 그러면 메모리에 이 변수를 위한 공간이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변수는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저 안에 무슨 값으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백티커 변수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일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스컨피그에서 CPU 타이머 인터럽트를 추가했고요. 거기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시스컨피그로 돌아가서 CPU 타이머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 이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다시 메인 함수 쪽으로 가서 메인 함수 바깥에 이름을 사용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보이드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함수랑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과정도 좀 다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언더바 2개 인터럽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사용 준비는 됐고요. 여기서 중괄호를 입력해서 여기에 원하는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주변 회로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면 지정된 함수, 지정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고요. 그 동안에는 다른 인터럽트가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날 때 나는 다 썼다. 이제 다른 인터럽트 들어와도 된다. 라고 하는 acknowledge 비트를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그 코드가 API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터럽트 관련된 코드니까 인터럽트라는 키워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터럽트 언더바로 붙어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로그램 아웃 파일을 만드는 컴파일러와 코드 편집의 편의 기능들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할까요? 그게 따로 있는데 빌드에선 문제가 없지만 이런 코드 편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페이아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금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들어가셔서 컴파일러에 프리디파인드 심볼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언더바 2개 tms320c 28xx 언더바 2개 네, 이러한 심볼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아까 그 키워드에서 언더바를 붙여보시면 네, 인터럽트 언더바로 시작하는 심볼들이 항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쭉 내려보시면 클리어 ACK 그룹 네, ACK 비트를 클리어하는 API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들어갈 값은 그룹 1번에 대한 클리어입니다. 요거 복사하시고 안에 들어있는 값을 교체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API를 F12번을 눌러서 가보시면 지금 interrupt.h 헤더 파일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상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아래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이 심볼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코드였는데 지금 빌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코드 편집을 담당하는 클랭D라고 하는 코드 분석 엔진이 얘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동으로 넣어줬고요. 네, 현재 버전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혹시 추후에 이 내용이 개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acknowledge bit clear까지 마쳤고요. 우리가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하려는 일은 뭐였죠? LED 토글입니다. LED는 GPIO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GPIO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해보죠. 언더바를 붙이고요. GPIO로 뭘 하려고 했었죠? 토글입니다. 네, 토글 근처까지 쳤더니 토글 핀이라고 하는 API가 나오네요. 이걸 선택하시고 자, GPIO 34번을 쓰고 싶으면 34를 적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31번이니까 여기다가 31번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0.2초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그때마다 31번 GPIO 톡을 기존 상태의 반전을 함으로써 LED가 켜졌다가 0.2초 뒤에는 꺼졌다가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빠져나갈 때는 에크날리지 비트를 클리어. 네,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설정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API를 찾기 위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API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CCS 안에서 리소스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보는 방법, 아니면 C2000웨어 설치 폴더 안에서 웹페이지 형식의 HTML 파일을 열어서 보는 방법. 네, 그 방법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뷰 메뉴에서 리소스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C2000,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된 문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칩의 디테일한 형명, 그리고 그 아래 가보시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유저스 가이드 이게 나오고요. 자,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에서 내가 원하는 주변회로 지금 GPIO죠. 자, 이렇게 나온 GPIO 모듈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네, 사용되는 함수들이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값들을 입력하면 되고 리턴 값은 무엇이고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PC에 설치된 C2000에어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가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칩, 그리고 닥스 문서죠. 여기로 가보시면 HTML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인덱스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뜹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왔던 폴더들 경로 위에 있고요. 여기서 index.html이고 여기도 똑같이 모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서 GPIO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로 검색을 하는 거죠. 토글 검색 결과가 12개 나오네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GPIO 토글 핀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이 토글 핀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페이지를 이용해서 모든 API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 작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시스컨피그에서 설정한 내용들이 코드로 잘 완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드 이닛이라는 함수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원하는 함수에 커서를 놓고 F12번을 눌러서 그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핀먹스, 시스템 컨트롤 요게 우리가 디바이스 서포트 모듈을 추가해서 생성된 A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 타이머 설정했고요. 그리고 GPIO 설정했고 CPU 타이머를 통한 인터럽트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함수들은 아래쪽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GPIO 31번에 대한 설정이 있지요. 그리고 타이머 제로 LED 토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설정을 했죠. 이름을 붙여서. 거기 들어갔더니 4000만이라는 숫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PU 타이머 스타트 하는 것도 설정한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API로 들어가 있습니다. LED 그린 설정해서 코어를 CPU1으로 한다. 네, 이런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API 안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스타트 타이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12번으로 함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안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비트 연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텍스트는 TCR,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그리고 그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 안에 있는 TSS 비트, 타이머 스탑 스테이터스 비트. 이 비트가 1이 되면 타이머가 멈춥니다. 0이 되면 스타트,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TSS 비트를 가지고 타이머를 스탑 혹은 스타트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레지스터를 이렇게 비트 연산, 주소값을 오프셋으로 놓고 특정 비트에 어떤 값을 넣느냐를 이렇게 비트 연산으로 구현한 것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의 AP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내용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프로퍼티를 눌러서 타겟 프로세서 28377D 그리고 JTAG 에뮬레이터 XDS100V2 이 설정을 확인하신 뒤에 세이브를 눌러서 끄고요. 런 메뉴에서 디버그 프로젝트를 누르면 디버그 세션이 열리고 프로그램 빌드와 로드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CPU는 메인 함수 첫 번째 줄에서 대기하는 상태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컨티뉴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보시다시피 녹색 LED가 잘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스컨피그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께는 낯선 환경일 수 있겠는데요. 사용할수록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싱크웍스에서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MCU를 처음 다뤄보는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강좌를 소개하겠습니다. MCU 스타트업 강좌입니다. 2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는 다음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CPU 구조를 살펴보면서 명령어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28X CPU는 어떤 보조 유닛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2장은 안정적으로 프로세서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리셋, 클럭 회로를 알아보고 28X의 주변 회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GPIO와 타이머에 대해 알아봅니다. 3장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의 핵심인 인터럽트 처리 체계와 스케줄링 원리를 알아봅니다. 4장은 메모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웃 파일에는 코드와 데이터, 변수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봅니다. 강좌 신청은 싱크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